선생님이 이제 본문을 하면서 뭐를 가르쳐 줬냐면, 이 공부를 하면 약 안 먹어도 다 낫는다 이 소리 안 했어요. 그 소리 안 했고, 우리가 이 공부뿐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리고, 내가 지금 모질하고 약하면, 뭔가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또 무슨 몸도 내가 한 번에 내가 운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내 영혼의 질량이 약하면 뭐든지 우유부단해지고, 우울증 환자들은 100%가 내 영혼의 질량이 약해서 그래요. 100%에. 공황장애도 그렇고, 내가 갖춤의 질량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걸 흡수하는 데에 너무 바친다라는 거죠. 요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내 영혼의 힘을 못 쓰게 되면 우리는 이 지금 인간계가 영혼계와 신계와 지상계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영혼들이 어떤 선에 있느냐면 30% 선에 있어요. 우리 인간계가 70%고 영혼계가 30% 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70% 아주 그 정신이 내가 완벽하다면 영혼은 침투를 해갖고 자기 발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혼계도 같이 살거든요. 우리가 육신 없는 신들, 영혼들이 우리가 인간하고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 같이 사는데 우리가 조금 뭔가 분별이 약하고 내가 영혼의 기운이 다운이 돼가지고 조금 70%에서 50%밖에 쓰지 못한다면 요럴 때는 영혼들이 침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40%로 다운이 돼버린다. 내가 갖춤의 질량이 모질해서 우왕좌왕한다. 그러면 영혼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우리가 신기가 와가지고 헤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프루테이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내를 우왕좌왕 이끌고 다니는 거죠. 요래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갖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갖추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량을 갖추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병도 정리가 되고, 정신적으로 지금 환경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버리고, 내 영혼의 질량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내 영혼의 육신을 갖추는 거는 밥 잘 먹고, 비타민 잘 섭취하고, 무기질 잘 섭취하고, 이런 게 잘 되게 하면 돼요. 이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넣어가지고 물질을 보충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내가 질량을 좋게 하려면 지식을 갖춰야 돼요. 지식을 먹는 거는 영혼의 양식이고 물질은 육신의 음식, 재료가 되는 거죠. 육신을 보존하는 데 재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혼의 양식은 지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지식을 갖추느냐 따라 가지고 지식의 질과 양이 틀린다. 그럼 오늘날 갖추어야 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고 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갖춰야 되냐? 사람하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법칙을 갖추어야 된다. 여기 최고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지식을 갖춘다는 것이 이걸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생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길이 있고 생활 속에 답이 있다. 이렇게. 요걸 생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어차피 살아야만 되게끔 돼 있어요. 이 사회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하고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어떻게 되냐? 살기가 힘들어진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질문한 우리 젊은이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젊은이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하고 이게 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못 배웠어. 내가 못나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든 집에서든 누구에서든 이 가정에서든 내가 사람하고 잘 지내는 이런 걸 교육을 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내한테 인연을 안 주느냐? 주는데도 이걸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내하고 같이 에너지를 주고 받고 하면서 내 영향이 커지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혼자서 이래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갖췄느냐면 혼자서 보고 책도 혼자서 갖추었어야 돼. 혼자서 갖췄다가 보니까 지식은 다 이렇게 갖출 건 갖추었는데 누구하고 같이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갖췄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갖추어서야 되느냐 하면 이 생활도를 닦는 사람들은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우리는 연구하면서 성장을 해서야 돼요.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도 연구가 안 돼요. 둘이도 이야기는 돼도 연구는 안 돼요. 연구를 하려면 최소한 3명이 돼야 연구를 해요. 이걸 나누면서 의논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우리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크게 우리가 따야 되는 것이 앞으로 미래는 혼자서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아니고 같이 갖추어야 된다. 이걸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까지도 연구를 하면서 성장을 했어야 된다. 우리가 책을 하나 읽더라도 책을 읽고 나면 너희들이 나누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가 되게끔 서로가 나누어 가면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새 혼밥 많이 먹죠? 또 연구를 안 하는 게. 밥을 같이 먹으면 메리치가 맛있나? 맛있다. 맛있는데 이 뭐 들어갔겠노?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또 혼밥을 먹으니까 또 연구를 안 해. 그냥 꾸적꾸적 먹는 게라 이래. 이걸 누구한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이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직장에서 팀별로 요런 거를 이제 잘 짜가지고 오늘 했던 일들도 같이 의논하고 연구하면서 성장을 했어야 돼. 기술을 배워도 기술을 조금 배우고 나면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연구하면서 의논해가면서 또 그 다음에 또 기술을 또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높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갖고 이래 쳐다보고 또 깎고 또 이래 갖고 그냥 집에 가 자고 또 내일 와갖고 또 셀이 막 이래 쪼고 비비고 끓고 해가 또 이래 보고는 또 이래 놓고 집에 가 자쁘고 뭐. 지금 이래 갖고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전수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누구하고 이게, 우리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지금 이 사회는 소통을 해야만 되는 시대예요. 소통을 못하면 이제 다 맥힌다라는 거죠. 전부 다 맥혀갖고 소통이 안 돼. 여기 대한민국 병이에요. 대한민국은 벌써 다 갖추어 놨어요. 얼만큼 갖추었냐? 70%를 갖추었다. 이게 언제냐? 15년, 20년 전에 다 갖추어 놨어요. 여기서부터 멈춰버린 거죠.
더 이상 못 가고 멈춰 버렸어. 멈췄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갖춘 걸 갖고 지키느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갖춘 거를. 대한민국의 이 질량을 갖춘 걸 지키고 있고, 조직을 갖춘 거를 지키고 있고, 이게 조직이 와해 안 되려고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해 안 되려고. 조직을 갖춘 거를. 종교도 조직을 지키려고 하고, 정부들도 전부 다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지키려고만 하지, 국민을 위해서 사는 법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 조직을 갖춰준 것은 국민이 갖춰준 거예요. 이 조직이 일어나도록 뒷바라지하고 갖춰준 것이 국민이 한 거예요. 근데 이 국민이 이 조직을 키워줬으면, 이 조직이 이만한 힘을 가졌으면, 이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했어야 돼요.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자식을 도시에 내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유학을 보내갖고 공부를 시킨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이 희생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추었으니까 시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시골을 쳐다봐야 되는데 시골은 안 쳐다보고 시골을 보기는 봅디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직까지 저쪽에 논을 더 팔아가 내한테 줄 게 있는가 그거 보더라고. 잘 배운 사람들이 시골에서 내를 키운다고 그쪽에 저 논밭에 곡식을 키우던 땅까지 나무다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기 아직까지 줄 게 있으면 시골에 막 뻔질나게 들다 그래요. 그것도 변소차 타고 똥도 들고 이래. 근데 뚫어보니까는 줄 게 없어. 다 팔아먹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가요. 잘 배웠다 잘 갖춰왔고 참말로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우리 지금 이제 젊은이가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법문을 하냐?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내 부모만 생각하지 마요. 이 사회가 전부 다 내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내가 부모님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또 저거밖에 모르네.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 거예요. 이 젊은이들은 전부 다 우리 자식입니다.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가 정법 가족들은 앞으로 니네 하지 말고 정법 가족들이다 이 말이야. 가족이 뭐가 가족이냐면 핏줄이라고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족이 돼요. 핏줄은 인연이에요. 인연. 그럼 내가 인연법으로 해서 자식을 낳았죠. 놓고 나서 내가 방치해서 방치하니까 딴 사람이 키웠어. 그러면 이게 관리를 했죠. 그러면 그 사람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는 핏줄의 인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지금 성장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장했느냐면 사회 환경을 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사회 환경이 70% 되고 가정 환경이 30%로 지금 성장을 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은 누구냐면 사회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나의 환경이고 이 사회에 우리 친구들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젊은이가 지금 어떤 일을 어디서 한다 하면은 내가 거기에서 더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갖출 게 있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돈 벌러 간 게 아니고 젊은이들한테 돈 안 줘요. 너희들 쓸 돈을 주지. 이 사회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제 기본 바탕은 다 이뤄놨기 때문에 너희들 쓸 돈을 주지 네가 부자 되게끔 니한테 돈 안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한테 쓸 돈을 주는 걸 어디다 써야 되냐? 내가 못 갖추고 못 배운 걸 배우는 데 써야 돼요.
그걸 모아갖고 집을 산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뇌를 갖추는 데 써야 된다. 갖추는 데 쓰면서 잘 뇌를 갖추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해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가 나를 필요로 안 한다. 이제는 나는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 사회 나갖고 돈 벌어가 먹고 살라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갖추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가 우리한테 인연을 만들어주던 자연에서는 네가 배우고 갖출 수 있도록 인연으로 다 붙여주고 경제가 되도록 다 해줍니다. 근데 네가 돈 벌려고 나와버리면, 욕심을 내고 나오면 그만한 인연도 안 주고 굉장히 힘들게 살게끔 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에 나오는 게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기본을 조금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요걸 정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면 돼요. 배우는 거는 내한테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계산 중 이래 되는 거지. 계산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3년을 계산 없이 열심히 내한테 주어진 거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열심히 일하는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갈 거는 다 돼주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3년쯤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늘에서도 너를 보고 자연에서도 너를 보고 사람들도 나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신용이라는 게 딱 쌓입니다. 신용이 쌓이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갖고 누구든지 탐내는 사람이 돼요. 이러면 그 사람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제부터 돈이면 돈이 오고, 뭐 환경이면 환경이 오고, 내가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주게 되고, 모두 일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같이 이렇게 일하려고 집도 주고, 집도 사줘요. 내가 왜 사? 왜가? 네가 돈 벌어갖고 집을 산다고 요새 끊는 환경이 돼요? 안 돼.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를 빼딱하게 보면 안 되고, 사회는 정확하게 굴러가는데 우리를 바르게 가리키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스승님 만났으니까, 스승님도 부모님이에요. 의논하고 풀어가면 돼. 의논하고 풀어가면 되고, 이 사람 지금 집이 어디예요? 부산? 부산 어떤 쪽에 계시나? 사하구. 난주 이야기 좀 하자고,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우리 사하구에 또 우리 정포 가족이 많아요. 많고, 우리 또 이게 선배님들, 또 부모님들, 이모 되는 분들, 뭐, 이게 삼촌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할머니 되는 분도 많고, 사회 부모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혼자 외롭게 지내면 안 돼, 이제. 한 5가지인데, 통틀어서 풀어준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선생님 공부하다 보니까 카페를 막 차리고 싶어요. 전부 다 내 카페 하려고 그래요. 욕심이죠.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보고, 누가 카페를 하려고 그런다. 힘을 모으면 되죠. 누가 카페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그게 내 카페고 우리 카페예요. 앞으로는 우리끼리 돼야지 네가 잘 되지, 내끼리 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후천시대가 다른 겁니다. 선천시대는 내 거락하면 줬는데 후천시대는 내 거락하면 다 뺏어버려. 우리 엄마라고 하면 놔두는데 내 엄마 하면 요건 쪼개놓습니다. 우리 오빠라 하면 놔두는데 내 오빠다 하면 갈라놔요.
아,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새 그런 거 일어날걸요? 요걸 듣고 보면은, 아, 이거 와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됐거든, 지금. 내 동생이라 하면 갈라놓습니다. 우리 동생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같이 가요. 그게, 카페도 내 카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망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카페라고 하면은, 이거는 번창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내 거라 하는 순간 너는 이 기업 뺏겨요, 이제부터. 뺏깁니다. 우리 기업이다. 이러면 안 뺏어요. 이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같이 해야 되고 맞들어야지 되는 사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때 지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건국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 50은 돼야 알라나? 건국대 우리 초대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게 건국대 이야기였어요. 대한민국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그 소리부터 했어요. 그 소리 했는데 그게 언제적 거냐? 우리가 이제 지식을 다 갖추고 나서 선천과 후천이 바뀌고 후천 시대를 살 때는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 건국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자기 쪽으로 뭉쳐달라고 이걸 써먹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죠. 이게 우리 공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언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뭐를 하면 좋다 내가 가르쳐 주니까 이걸 갖고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카페 해야지 이러면 너는 그 카페 안 돼요. 하지도 못할 분들은 해도 그걸 손 놓게 되고 안 됩니다. 우리 카페 하세요. 우리 카페. 그러면 의논해서 해야 되겠죠. 의논해서. 그러면 이거는 잘 되게끔 해줘요. 의논해서 해라. 팀들끼리 의논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끼리 의논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자. 우리가. 요렇게 하면 뭐든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이해됩니까? 네. 저도 모르게 도마님을 만난다니 기분이 좀 웃음소리도 너무 크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옆에 사람이 오늘 또 휴게소에서 도마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휴게실에서 좀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소리도 저 강의장에 가면 제가 도마님 만나면 좋아서 웃는 소리가 너무 좀 크게 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저 환경이 좀 목소리를 이렇게 줄이는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가지고 예, 목소리도 좀 크고 하는데 이게 어떤 공부가 있어서 그랬는지 오늘 선생님 뵈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 안에서는 아무리 크게 웃어도 돼요. 내 방에서. 여기서도 이제 되게 크게 웃어갖고 옆집에서 듣기 싫게 웃으면은 그냥 공격받죠, 이게. 우리가 지금 때와 장소가 있다, 이거죠. 때와 장소가 있는데, 때와 장소에 따라 갖고 어떤 웃음을 웃어야지 그 주위의 사람도 좋아할 것인가. 이게 여기 미소만 싹 짓는 사람이 있고 크게 웃는 사람이 있는데, 미소 짓는 사람은 기운이 작네. 그 이해돼요? 미소를 싹 짓는데 이 사람은 기운이 작은 사람이라서 미소만 짓는가. 크다하게 웃는 사람은 막 기운이 엄청나게 좋아서 크다하게 웃는가. 이거 아니잖아요. 웃음에도 질이 있다, 질. 질이 있고 양이 있는 것이다. 웃음을 막 그냥 웃고 하면은 질이 약하면 남이 듣기가 싫다. 말도 큰 소리로 하는데 질 낮은 소리를 하면 놈들이 시끄럽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큰 소리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어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거북한 소리를 크게 해버리면 이거는 화살이 돌아와서 나를 어렵게 하죠. 웃음 또한 똑같은 거예요. 웃음을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우리가 세 명한테 반가면 아이고 이러고 막 그냥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아이고 좋아서 하는 것도 조금만 더 크면 그건 받아주는데 되게 커버리면 질이 약한 웃음은 짜증을 낸단 말이죠. 요런 거. 이제 우리가 클래식을 틀어도 질 약한 클래식을 크게 틀어놓으면 요게요. 듣기가 거북하거든요. 근데 이 질이 좋은 클래식은 크게 틀어놓으니까 내가 저절로 눈 감고 이게 들리는 거라. 너 조용히 좀 해라. 이래 듣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소리가 에너지예요. 이 소리가 탁한 데서 나오느냐, 아주 질량 있는 소리가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한테 영혼의 양식이 돼요. 질량이 모자라는데 그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막 하하하하 이렇게 뿌리면 이거 질량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모순이 있으니까 제재를 받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면 얼른 봐주는데 또 한 번 더 웃었다 욕을 하면 때리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에 욕을 먹어버린 거예요. 기분이 상하죠. 지금부터. 왜? 내가 상할 짓을 했으니까 상할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건 반성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나면 내가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 기분이 상하는 게 육신이 상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기운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상하기 시작하려면 몇 번 자꾸 맞잖아요. 이게. 그러면 영혼이 힘을 못 써요. 영혼이 힘을 못 쓰면 육신을 운용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병도 오고, 장기도 나빠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하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행위를 하고 나면은 분명히 내가 사람들로부터 딱 내를 안 보는데도 이래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파수가 지금 날라오는 거거든. 그것도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 심해지면 벌써 그거 좀 조용히 좀 하라 이 가거든요. 이제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주파수를 날리다가 지금 바로 때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처를 입거든. 이 상처 입은 만큼 내 육신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주위에서 어떤 환경을 내가 이 에너지를 받았느냐 따라서 내가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주위에서 어떤 환경을 받았느냐 따라 갖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따라서 어떠한 기운을 받게 돼 있다. 말 한마디든 우리가 웃음소리도 아주 품위 있게 이런 걸 갖출 필요가 있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한테 다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죠? 저는 그 제도를 하고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와 축은을 강의 속에서 많이 들었고 샤워를 한 후에 축은지를 만들어서 그 스승님께서 그 물을 한 그릇 꺼놓고 그 제도를 하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를 할 때 물을 떠나고 우리가 축은을 한 다음에 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 이야기 잘못 들으면 내가 물 떠놓고 제도하라 했는 줄 알고 또 이게 왜곡되죠. 네, 감사합니다. 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뭣도 모르고 천도를 낸 거죠. 천도가 뭔지 제도가 뭔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천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갖고 천상에 올라가게 해줘야 천도예요. 말 그대로 천도, 하늘의 길. 그럼 하늘의 길을 열라 그러면 네가 재가 있고 업이 있고 이게 집착이 있어갖고는 하늘의 길을 절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천도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이름을 써갖고 그 방편으로 해갖고 이게 뭐 천도해준다 이렇게 한 거지. 천도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없어지면 저절로 가는 게 천도예요. 근데 제도는 뭐냐? 집착하고 있다. 왜? 모르니까. 그러면 영혼들이 이 집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 자식한테도 집착하고 있고, 우리 자식을 갖다가 부자로 살게 해줄라 하다가 죽었는데 부자 안 되니까 그것도 집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자식 저거 뭐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 못 시키고 죽어갖고 몽다리가 되니까 뭐 이래갖고 또 집착하고 있고, 뭔가 전부 다 영혼들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한테. 이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집착을 그렇게 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되는 원인과 원리를 설하고 가르쳐줘야 된다. 영혼들한테. 그러면 영혼들한테만 그러냐?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또 우리가 사회 우리도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갖고 결혼해야지 하고 집착을 하는데 그런다고 그게 되나요? 그건 네 집착이고 네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르게 가르쳐줘서 바르게 이해시켜서 몰랐다. 요걸 풀어주는 게 제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고를 풀어준다. 요게 고.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 무당들이 됐던 우리 토속 신앙에서는 고 풀어줬어요. 원앙고, 산신고, 용궁고, 사람고 뭐 이런 고를 풀어줬는데 고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풀어주지는 못해서도 그냥 고 푼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천도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천도 소리만 하면 다 좋아하거든요. 조상들을 전부 다 천상에 보내준다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상들도 천도해준다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때는 말 잘 들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천상 또 못 가고 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인자는 막 천도해도 막 좀 있으면 또 와갖고 그러고 처음에는 천도해준 게 한 3년쯤 안 보이다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 없은 게 왔거든요. 또 천도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한 1년 만에 왔다가 세 번째 천도해주고 난 게 한 달 만에 들러오다가 네 번째 천도해주니까 저쪽에 저 절간 바깥에 기다리다가 딱 붙어가 가거든. 가봐도 갈 데가 없는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는 이게 영혼들도 끄실러 가지고 끄실러 갖고 요렇게 갖고 또 불만을 하면 천도 또 안 해줄 거니까 영혼들은 말이죠. 우리 자손들이 잘 찾아주는 걸 좋아해요.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자손들이 찾아주면 좋아하는 게라. 그래갖고 제사 지내준다고 찾아주기 좋아하고 무덤에 가서 또 찾아주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되게 안 찾아준 게래 막 이렇게 해코지 하다가 저 전바치한테 가서 또 구단다고 찾아주기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 자꾸 찾아주면은 자꾸 들러붙는 게 영혼이에요. 그는 우리가 질량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꾸 찾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연법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안 됐다라고 해서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영혼들이 이해가 딱 되게끔 법이 있어야 이 자연의 법칙이 있어야 이해되게끔 해주니까 몰랐습니다 하고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차원계에서도 네가 공부를 해서 네가 갖추어서 네가 또 이렇게 집착을 벗어서 다시 윤회를 하고 안 그러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제자가 이 일을 할 때 그걸 도와서 그 공덕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윤회길로 올라야 되지 않느냐. 성불을 봐야 되지 않나. 성불 보는 게 다음 생에 윤회를 빨리 하러 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끌어주고 이제 제도를 해주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게 집착을 푸니까 그러니까 담당 대신들 영혼들도 담당 대신들이 있어요. 대신들이 영혼을 못 이기는 게 대신들 힘보다 집착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한이 맺힌다 그러죠. 한기가 대신들보다 힘이 더 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신들이 어지간하게 질서 잡혀갖고 그냥 하는 이 대신들은 한기한테 못 이기고, 근데 한기한테 이기려 그러면 어떤 대신이 와야 되냐? 엄청난 힘을 가진 신장의 힘을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 잡아가 버리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장들을 많이 청했지 우리가. 이 영은 또 우리 인연들이에요. 신장들한테 잡혀가게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제도해서 바른 길을 찾아줘서 대신들한테 이는 그 영혼들을 보살피 달라고 전부 다 그쪽에 길을 찾아서 보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신장한테 잡혀가게 만들면 니는 떳떳하고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기 또 와요. 왜? 내 공부도 안 됐고 모르고 그냥 신장한테 잡아가도록 했으니까 다른 기 와갖고 더 괴롭혀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우리 중생도 제도하고 영혼도 제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르쳐줘서 바른 길을 찾아줘서 잘 가게 해준다. 그렇게 그런 걸 바른 길을 알고 나니까 담당 대신들을 불러서 전부 다 길문을 열어서 이자를 보살펴 줘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좋은 일도 생기고 보살펴도 주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영혼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영혼과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육신이 있고 없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니까 영혼들을 제도하는 데는 깨우친 사람이, 또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영혼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내가 굴복을 하니 대신들을 불러서 이 영혼을 요렇게 다스려주고 길을 열어서 이끌어줘라. 요렇게 해서 제도하는 거예요. 내가 물 떠넣어놓고 영혼 제도합니다, 제도해 주이소 이렇게 한다고 제도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빌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같은 거는 제도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축원하는 거는 본인이 해도 돼요. 축원을 하는데 제도를 하고 나면 내가 축원하면 안 돼요. 제도 한 분이 대자연의 축원을 해서 신장들을 불러서 작업을 하는 중이라 자손이 축원하면 안 돼요. 자손이 축원하면 어떻게 되냐? 자손한테 홀딱 따라가요. 그러면 제도 해놨는데 자손이 자꾸 땡기니까 또 글로 땡겨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럴 때는 제도를 하고 나면 자손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러고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결혼 초부터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도 그 와중에 애는 3명 놓고 그때부터 제가 수련단체나 안 좋았는데 애를 왜 다른 분들이랑 저한테 다 그런 얘기 다 하거든요. 다른 단월들을 시작해서 한 10여 년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또 저 혼자도 다른 분을 통해서 공부도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엄청 아팠어요. 한기. 근데 이 정법 공부를 작년 4월 달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그게 정리가 다 되면서 작년 이제 동안거를 처음 제가 법문장에 갔거든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지금 했는데 우리 남편이 처음 동안거를 갈 때 되게 좋아하면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가 이제 종착 여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가슴이 찡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면서, 그래갖고 이제 보면 동안거 기간에 또 올 구정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동안거 끝에부터 남편이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든지 퇴근할 때든지 자기가 항상 자기가 앉아 그러고, 갔다 오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오늘 되게 수고 많았지 하면서 이리 오라면서. 근데 서희는 떠나야 되겠다. 근데 좋은 게
제가 되게 그런 게 이래 안아주면 자기는 되게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이렇게 안 살아봐서 난 이게 너무 어색하고 예. 그래가 제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무슨 작업을 하느냐 하면 왜 남편이 끌어안는데 나가면서 딱딱 등도 두드려주고 하는데 왜 내가 안 좋으냐면 이념이 같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건 갖춰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면서 갖춰진다?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후천 시대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다 갈라진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응? 부부도 갈라지고, 직장 동료도 갈라지고, 친구도 갈라지고, 형제도 갈라지고, 전부 다 갈라져요. 부모와 자식도 갈라져. 대화가 안 통하면. 인자는 소통 시대입니다. 소통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갖춰져. 소통이 되면,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이제부터. 이때까지 이 사회에 친구라고 있었느냐? 친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선천시대는 친구 한 명이 있을 수 없는 시대다. 근데 우리는 친구 하나 사귀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다. 이것도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은 거예요. 윤회를 하면서 계속 수천 년, 수만 년을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런데 친구는 언제 사귀느냐? 이제 우리가 지식사회가 다 되고 나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친구가 된다. 우리 인간은 친구 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 너는 천상에 가서도 떨어지지 않아요. 친구는 하느님도 갈라놓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부부가 나중에 통하면 친구가 됩니다. 하늘도 갈라놓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부부가 만났다 그러죠. 인연이 만난 거지 너희들은 아직 부부가 안 됐어요. 인연이 만나갖고 자식도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아직까지 부부가 안 된 것이다. 우리는 이걸 잘못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걸 내가 잘못 지금 가르쳐 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든지 이건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안 되면 부부가 아니에요. 너는 아직까지 인연은 주어가 있지만 언제 갈라질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너희들은 서로가 마음을 닫을 수 있고 서로가 말이 안 통할 수 있고 이래서 싸울 수 있고 내가 섭섭할 수 있고 요런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너는 일심동체가 돼요. 여기 부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심동체는 어떻게까지 기준을 잡으면 되냐? 너희들이 70%가 통할 때 일심동체예요. 100% 통해야 일심동체 부부가 아니고 70%까지는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고 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70%가 되면 통하는 게 돼요. 이게 일심동체라고 한다. 근데 70%부터 1%는 쌓아나가는 거예요. 70%가 될 때까지는 노력하는 거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연으로 만났다고 부부가 돼버리지 않는다. 부부는 인연으로 만나서 너희들이 무난히 노력을 해가지고 일심동체가 될 때 부부라고 하는 거다. 부부가 되고 나면 하느님도 너희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 자연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것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인연을 줬지만 너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서로가 통하면 가족이 돼요. 근데 인연을 줬는데 서로가 안 통해. 그러면 가족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친구도
인연을 줬는데 안 통해. 그러면 친구가 안 된 거예요. 인연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인연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거예요. 왜 자연이 인연을 어떻게 맺어주냐? 빚쟁이끼리 만나게 해줘요. 그래, 만날 때는 눈에 콩가루를 조금 시가 만나게 해줘. 빚쟁이가 빚쟁이라 하고 오면 좋아하겠어요? 이게 뭔가 콩가루를 씌워갖고 서로 좋아할 이 끈덕지를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해줘. 인연은.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속에서 이제 빚을 갚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준 게 있으니까 빚이 갚아지고 노력한 게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고 친구고 부부고 똑같은 겁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노력 안 하고는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편이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요새 보니까 엄청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좋아, 막 좋아 죽겠어. 왜? 우리 어머니 가시게 해준 것도 니 덕에 갖고 이게 크게 어렵지 않고 갖고 뭔가가 이제 네가 공부를 하니까 뭔가가 하나씩 처단이 되니까 기운이 지금 탁한 게 없어지니까 뭐 마누라 좋아 죽겠는 기라 요새. 근데 마누라는 안 좋아. 왜? 말이 안 통해가. 이 하는 것도 징그러운 기라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손대면요. 손대면 손 털어요. 말이 안 통하면. 에? 우리가 요 경험들 많이 했을 건데. 우리가 같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침대에서 같이 누워갖고 같이 자고 이렇게 나놓고 나중에 말이 딱 꼬이잖아요. 정지어가 살 붙으면 네. 아니 털어 뿐단 말이야. 털어. 그게 뭔가 되게 이제 말이 뒤한테 꼬여버렸잖아요. 대임은 소름 끼쳐요. 몸소리 쳐. 그게 사람이야.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말이 통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말이 꼬여버리면 이제는 두 분 다시 이게 요것이 이제 딱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은 소통이 안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소통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줄 테니까 남편한테 내를 그래 좋아할 때 그때 내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을 내가 싫어할 때는 값이 없으니까 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남편이 내를 좋아할 때는 내가 값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여보 내가 저 소원이 하나 있어 그래. 소원이 소원이 뭔데? 요 당신이 요걸 한 강의를 본문을 요거 한 30개만 좀 한번 찾아가 들어봐줘. 당신이 좋아하는 제목을 찾아서 30개만 들어보고 내하고 이야기 좀 해줘. 요 딱 부탁을 한번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해서 들어주면 그때는 기다려보는 거죠. 기다려보면 알아.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줘. 끌어안아주면 밀어버려. 아니 밀고 싶으니까 밀으라는 거예요. 밀고 싶은 걸 참지 말라는 거지. 왜? 내가 부탁을 했는 것도 안 들어주니까 그때는 내가 끌어안는 거 싫어요. 그럼 밀어보란 말이에요. 밀어보고 참 아니 부탁인가 하면 그 못 들어줘. 나를 그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30개 내가 들을게 이렇게 하면 알았다고 이러고 이제 들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래 놔두고 다 듣고 와갖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끌어안으면 얼른 안겨줘요. 아니 그게 돼. 남편이 내 부탁을 들어주고 나면 내가 안겨진다니까. 그때는 안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이고, 진짜 안기가 되나? 이제 사지 말고. 아, 사람이 되는 대로 해야지, 되는 대로. 그게, 그거 한번 딱 실험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30개 내가 좀 다 듣고, 이야기 좀 하고 나면, 그때는 좋아갖고 이러면, 그냥 이래 해주게 된다니까. 그래갖고, 이제부터 우리는 좋아지고, 이제부터 갖춰지고, 이래갖고, 이제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죠? 약간 부끄러운 저의 현실이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발을 다쳤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상처는 나을 수가 있는데 이 낫는 과정이나 낫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시 공부에 임해야 되는지 또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다치게 됐는지 내가 덤벙대서 다친 거야. 뭐 기운이 어떻게 와 다친 게 아니고 내가 좀 덤벙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건 아닌데 공부를 하고 하면 조금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자중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치는 일도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뭐가 조금 이렇게 급하고 덤벙대니까 다친단 말이죠. 요거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성격이라든지, 뭔가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게 다리가 좀 아플 동안에는, 그냥 좀 자중해서 공부도 하고, 요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아플 때 법문 들으면요, 굉장히 잘 들려요. 내가 법문을 듣는데 조금 안 아플 때는 막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오바가 되면 그때는 좀 덤벙대기도 하고 이래갖고 내가 어떤 조심성이 떨어져갖고 다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치고 나서 그때 내가 법문을 들으면 굉장히 들리는 게 압축이 틀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고는 너무 좋아서 하니까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갖고 앉아서 내가 너무 공부가 막 좋고, 이제 막 법문이 막 들리니까, 아픈 게 언제 사라졌나?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것을 좋은 거를 내가 이렇게 만나면, 아픈 거는 빨리 사라져요. 내 자신이 좋은 게 많이 안 오면, 아픈 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고를 때 우리가 조금 아플 때는, 법문 들으세요. 법문 듣고 그 안에서 이게 만져지고 너무 좋으면 아픈 건 버떡 없어집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어려울 때는 누파 놓을 때가 있어요. 병원에 누파 놓을 때도 있고 사고 나가 누파 놓을 때 이럴 때는 공부하라고 누파 놓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공부는 무슨 공부? 살아나가는데 내가 바르게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사고도 나고. 그러면 요 생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공부는 정법밖에 이 대자연에 없어요. 생활 속에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 지구촌 안에서 우주를 다 뒤집어도 이 정법 강의밖에 없어요. 들으면 돼요. 내가 좀 아파서 거동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정법 틀어놔놓고 정법 들으면 돼. 며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귀에 들어오고 내가 눈물도 술술 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 몸이 나사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회복되고 몸이 낫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영혼. 영혼이 회복이 되고 몸이 나사버린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나죠. 내 자신의 기운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혼이 기운이 살아나면 신나요. 그때부터 일도 막 풀리고 막 이제부터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요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잠깐 아팠던 거는 나쁜 게 아니고 더 좋게 만들려고 했음을 알면 돼요. 이해되죠? 제가요 차만 타면 눈물이 그래 나요. 차만 타면 눈물이 난다. 우세요. 쏟아내세요. 나는 눈물을 막으면 되나요?
참지 말고 쏟아내세요. 쏟아내고 막 쏟아내고 보면 눈물 안 날 때가 와요. 우리가 눈물 나는 사람은 공부하면 눈물이 안 나고 눈물 한 방울 안 나던 사람이 공부하면 눈물 나요. 눈물은 왜 나냐? 내가 맥혔던 게 따지니까 이제 좋아서 눈물 나는 거야.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이 같이 있다가 꽉 맥혀 있다가 법을 만났어. 그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없었던 거라 이거지. 그래갖고 이 자식하고 엄청나게 헤맨 거야, 자손하고. 그러다가 이 법을 만나고 나니까 그만 우리 우는 게 보통 할머니가 많이 울어요. 할머니가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도울라고 그렇게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고, 이는 종교에도 이끌고 다니고, 도파도 이끌고 다니고, 이렇게 막 뛰다니는 거죠. 이렇게. 인연 잡아주려고. 갔는데 또 당하고, 갔는데 또 당하고, 이러니까 맺혀가 있다가 한이 맺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스승님이 나오니까 일로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일로 끌고 와가지고, 스승님 도와주이소. 이게 같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아리키니까 그만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바르게 아리켜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니까 인제 살판이 터졌다 울고. 우는 게 살판 터졌다 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런 한 집착이 있단 말이죠. 이 집착이 있는데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한이 더 맺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자 살판 난 거죠. 그때는 막 강의 들으면서도 울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인자 안심을 하고 가요. 집착을 놓고 인자 인연을 바로 만났다. 나도 내 공부하러 갈란다. 이래가 안심을 하고 가요. 집착을 놔버리니까 대신들 불러갖고 전부 다 공부길을 다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법 가족들이 스승님한테 도와주세요, 좀 우리 조사님 도와주세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하면서 벌써 전부 다 점검해가지고 보낼 거는 보내고 또 이렇게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 조사님 어떻게 해줬다 이 소리 안 해요. 언젠가 본게는 그냥 울음도 뚝 고치고 그냥 똘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님 지금 이제 할머니를 지금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처럼 안 하는 거예요. 버릇이 달라지고, 내가 돌아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회복되고 똑똑해지고, 이렇게 더 공부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신장들도 와 있는 것도 네 책임은 다 했으니까 이제 너도 공부하러 가거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보내가지고 전부 다 맑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내가 공부를 해서 내 힘을 키워서 내가 직접 신장이 되는 거예요. 신장은 내 자신이 먼저 커서 내가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우군 신장이 돼야지. 내보단 또 신장이 와가지고 내를 이끌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네 자신이 일신장, 네 자신이 너가 일신이고 일신. 그 다음에 아무리 높은 신이 와도 이신. 내 자신이 일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신들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와갖고 돕는다 해도 이신이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있고 신들이 있는 거지. 신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돼.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 신들은 보조로 내를 도와야지. 30%의 신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70%는 내가 해야만 돼. 그게 내 주체를 내가 운용하는 거야. 요렇게 해야 내 인생을 사는 거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씀 안 하셔도 전부 다 공부하는 척도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정리해 주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내 자신이 모질함을 갖추어라. 홍익 인간들은 내 자신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행세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후기가 들었으니까 이제 홍익인간 시대예요. 이제부터 2013년도부터는 홍익세상이에요. 홍익인간들이 세상을 운용해야 되는 세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홍익인간들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으로서 내가 배울 거는 배우고 갖출 거는 갖추어서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이끌고 내 자신을 이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성교육을 갖추어야 되고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나의 인성교육을 갖춰야 되는 거라. 그러면 세상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요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걸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홍익인간들 공부가 생활도예요. 그러니까 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갖추는 데만 있으면 다른 건 내가 정리 다 해준다. 이해되죠? 네.